비가 조금 내리면 굉장히 작은 빗방울들이 그냥 약간 흩뿌리고 만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녕하세요.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주는 꿀팁 가게꿀입니다. 드디어 이제 미세먼지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이었는지 미세먼지가 별로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미세먼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 궁금하시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제 그 궁금한 질문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봤던 질문들을 추려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있는 날에도 이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보면 먼지를 잡는 게 있고 가스를 잡는 게 있거든요. 집 안에서도 보면 우리가 항상 먼지만 신경 쓰시던데요. VOC 물질이라 그래서 벤젠, 톨루엔 이런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아무리 야외에 미세먼지가 많다 하더라도 실내 공간에 VOC 물질이 많다라고 하면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되고요. 먼지는 공기청정기가 아주 잘 잡습니다. 그래서 10분이라도 환기를 하시고 공기청정기를 좀 터보 모드로 트셔가지고 미세먼지를 잡아주시면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공기가 차가워지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보다는 밤에 기온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공기가 더 내려앉겠죠. 그래서 아주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조차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밤에 창문을 여시면 아무래도 매연, 배기가스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들어와요. 그래서 밝은 날 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요. 식물은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이렇게 배출합니다. 물론 밤에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배웠잖아요. 식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산소 배출이 많아지는 거지 미세먼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식물이 막 미세먼지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식물 이파리 표면에서 미세먼지가 박혀서 일부 줄어든다라는 연구들은 있었는데 크지가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효과적으로 제거하려면 그냥 공기청정기 써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식물을 많이 키우면 우리가 아무래도 산소 농도가 조금 더 올라가면서 건강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미세먼지 자체가 너무 작고 가볍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모아서 무게를 재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청정기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빠르게 바로바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적외선 또는 레이저를 쏘고 반대편 센서가 먼지의 그림자가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걸 가지고 먼지의 양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방울도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습기에서 나간 물방울이 미처 수증기가 돼서 다 증발하기 전에 이제 물방울 상태로 센서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먼지로 오인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가습기뿐만 아니라 목욕하고 나오셨을 때도 공기청정기는 굉장히 크게 센서 값이 올라가면서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를 틀어놔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이런 걱정들보다는 실내 습도를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게 가습기를 충분히 사용해 주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중국 하면서 중국 때문이야 라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 절반 정도는 중국에서 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 사실 한국의 미세먼지가 적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들이 동해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적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만 줄인다라고 해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미세먼지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비가 많이 내려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비가 조금 내리면 사실 먼지가 그냥 흩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비가 그래도 한 시간당 20ml 이상 정도 내려주면 미세먼지가 바로 물방울하고 섞여서 이게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작은 빗방울들이 그냥 약간 흩뿌리고 만다라고 하면 오히려 먼지들이 더 들러붙게 돼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원래 작았는데 입자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미세먼지 수치가 낮을 거야 라고 밖에 나가시면 안 되고요. 비가 어느 정도 내렸는지 그리고 내리고 이제 다 그쳤는지 이런 걸 보시고 나가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미세먼지가 너무 안 좋으면 호흡기 질환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가 보통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실 건강한 성인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준과 중국의 기준과 다른 나라의 기준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이 어떤 나라에서는 굉장히 위험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위험이 중국에서는 보통으로도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가 맞다 틀리다라기보다는 미세먼지가 들어가더라도 호흡기와 기관지 쪽이 튼튼하다라고 하면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기관지에 질환이 있거나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잘 조절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염려가 되신다라고 하면 KF94 등급 이상의 미세먼지를 막아줄 수 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털보다는요, 콧물하고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코가 메말라 있어서 콧물이 없으면 미세먼지가 그대로 코를 통과해서 기관지를 거쳐 폐까지 갑니다. 그리고 보통 기관지에도 점막이 있고 점액이 흐르잖아요. 여기 먼지가 막 붙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가래를 통해서 이제 내뱉게 되는데, 목 안쪽에 있는 점막도 말랐다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다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코털이 긴 거보다는 콧물하고 적당히 기관지가 잘 촉촉하게 젖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웬만한 미세먼지는 들어가다 걸리게 되고요. 정말 작은 초미세먼지는 지나가겠지만 이런 초미세먼지가 아닌 어느 정도 되는 먼지들은 대부분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게 이런 점막을 촉촉하게 젖게끔 우리 몸을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마시고 마스크를 쓰시고 이런 걸 더 추천드립니다. 이미 많은 언론들에서 나왔던 것 같던데요. 예전에 이제 탄광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산채를 많이 먹거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제 내렸다라는 이야기들 때문에 삼겹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래도 뭐 스테미너 시기다 보니까 좀 더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될지 몰라도 먼지를 이렇게 걸러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기관지에 영향을 미치는 건 맞고요. 기관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코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눈에도 영향을 미쳐요. 눈이 충혈이 되거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눈과 관련된 질환이 생길 수도 있고, 코 안에서도 염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세먼지를 좀 적게 먹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성인들은 크게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기가 좀 약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마스크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 중에 10개를 뽑아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X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O 아니면 X는 아닙니다. 어떤 거는 일부 맞고요. 어떤 건 또 일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게 되면 그게 또 유언비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정보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가전제품 개발자로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전제품 개발자가 알려드리는 꿀팁 가게꿀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